10월 9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지가 581년 되는 해입니다.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으니까 올해가 1581년 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반포한 것이 1446년이니까 578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한글의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을 잘 사용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가다 보면은 한글보다는 영어라든가 국적 불명의 그러한 간판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한글을 애용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휴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는 외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문맹태치에서 문해교육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80% 가까운 사람들이 문맹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78%, 12세 이상 글을 모르는 사람이 78%였습니다. 문맹자였습니다. 문맹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 이런 걸 뜻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갈 것 같으면 부모의 학력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맹 자가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문맹 수준이 많았기 때문에 국문해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문해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글자는 깨우친 사람들, 어깨너머로라든가 혼자 독학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글자를 깨친 사람을 국문해득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국문해득자였습니다.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국문은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갖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국문해득자 손들어 하면 이렇게 손을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문맹자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해방 당시에는 한 80%, 78%,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문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맹태치 운동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에서는 문맹태치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서 문맹태치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1945년 높은 문맹률에 대처하기 위해서 5년간의 장기훈련 프로그램을 미 군정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 군정에서는 야학이라든가 밤에 공부를 하는 야학이라든가 국민강습소라든가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비정규 교육기관을 국민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국민학교라든가 기타 사회교육 시설 등에서 문맹태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난 후에는 또 문맹태치 운동을 하지 못했고, 53년도에 들어서서 이승만 정권은 58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완전 문맹태치를 목표로 해서 전국 문맹태치 5개년 계획을 54년부터 5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실시를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농한기, 겨울이라든가 이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문맹태치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을 수료할 정도의 국문 해득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 능력, 그 다음에 기타 기초 과목 및 국민적인 능력을 지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던 58년에는 문맹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4.1%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문맹률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맹률을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문맹률 자체가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자가 이제 1989년에 와서는 문맹이라는 말 대신 비문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비문해. 문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문해. 영어로는 illiteracy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해의 반대말은 문해. 글자를 쓰고 읽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문해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리터러시. 그 다음에 90년에 와서는 OECD에서 글자만 읽고 쓸 수 있는 그 문해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94년부터 98년까지 국제 성인 문해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어덜트 리터러시 서베이 국제 성인 문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문해의 개념을 세 가지로 OECD에서는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문서문해, 그 다음에 산문문해, 그 다음에 수량문해 이렇게 세 가지로 문해의 개념을 개념 지었던 것입니다. 문서문해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표라든가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양식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다가 문서문해라고 얘기했고, 산문문해는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산문문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수량문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계산 능력이라든가 수적인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다가 수량문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5단계로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구분을 했고 각 영역을 0점부터 500점까지 점수화 시켰는데 이 조사에 참여했던 나라는 약 20여 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산문문해력과 문서문해력의 점수가 500점 만점에 203점, 그 다음에 수량문해력이 216점, 그 다음에 이렇게 얻었는데, 이 점수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OECD에서 연구했던 그러한 똑같은 도구,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산문문해, 앞에서 얘기했던 문서문해, 산문문해, 수량문해에 대한 문해를 조사를 했는데, 16세부터 65세까지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문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량문해 점수가 276.87점, 500점 만점에 가장 높았고 문서문해 점수가 237.5점으로 가장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문화교육센터, 우리나라의 국가문해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2017년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4,004명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 대상자들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문해 능력을 조사를 했는데, 문해 능력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수준을 측정을 했습니다. 1수준, 수준 1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학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1단계로 받고, 수준 2는 기초적인 읽고 쓰고 세마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준을 2단계로 받고, 수준 3은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활용이 미흡한 수준으로 중학교 1, 3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수준 3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 4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으로 중학교 학력 이상의 수준을 갖다가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수준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7.2% 비율적으로, 수준 2는 5.1%,
수준 3은 10.1%, 수준 4는 77.6%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중학교 수준 이하인 성인들이 22.4%로 나타났습니다. 22.4%는 중학교 수준 이하의 그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국가 문해교육센터에 의하면은 수준 1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31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조사로서는 2023년에 작년도에 교육부와 국가교육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4차 성인 문해 능력 조사를 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중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수준도 1 내지 4단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국가 문해교육센터에서 했던 수준 1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수준 1이 3.3%, 수준 2가 5.1%, 그 다음에 수준 3이 8.2%, 수준 4, 그러니까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83.4%로 이렇게 나타나서, 최근에 올수록 문해력이 좀 이렇게 상승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023년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문해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 1부터 수준 3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376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해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370만 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어떤 불행한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할머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학교라든가 그런 문화센터라든가 문해 교육을 이런 데서 문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또 초등학교 정규학교에 들어가서 문해력을 갖다가 글자를 갖다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해력이 아직도 문해 수준에 충분히 문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문해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해서 평생교육법에 이 문해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2007년 12월 24일에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6장의 제목을 문자 해득 교육에서 문해 교육이란 말로 이렇게 수정해서 현재는 문자 해득 교육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문해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맹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문맹 퇴치 또는 문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 대신 문자 해득이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문해 교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문맹 퇴치에서 문해 교육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